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경기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지만 배달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인데요. 여기에 기존 배송업체를 비롯해 유통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빠른 배송 전쟁과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달 없는 세상 상상하기 힘들 만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빠른 배송 서비스 하면 사실 온라인 업계가 앞섰었는데 최근에 보면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길 배송하면 떠오르는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죠. 네. 쿠팡의 로켓 배송,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같은 건데요. 코로나 국면에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나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업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전통 유통업체들 역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배송 전쟁에 이제 뛰어든 상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업계의 이 온라인 시장 대응,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반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마트는 전체 마트 140곳 가운데 100여 곳을 고객 대신 장을 봐주는 이 온라인 물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상황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롯데입니다. 유통계열사 7개의 쇼핑몰을 하나로 합친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고객이 집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이 피커라고 불리는 직원이 대신 장을 봐주고 배송까지 2시간 걸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하루 주문 건수가 지난해보다 176%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온라인 배송일에도 좀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게 많죠. 그래서 네. 일부러 백화점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백화점 지하 식당과 음식들을 1시간 만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생겼고요.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 4천여 개를 골라서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또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밤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현재 내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서비스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다 보니까 앞으로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도 굉장히 커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이커머스 시장 판이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네. 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역시 계속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은 기존의 오프라인 쇼핑과 비교해서 안전성과 편리성 등에서 뚜렷한 이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고객들 대신 장을 봐주는 직원을 의미하는 이른바 피커 직종도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 이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 그 신선함을 강조하고 강점이기 때문에 피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렇게 고르는 이 피커들의 역할이 신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네. 홈플러스 전국 127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커 1,700여 명, 1인당 하루 평균 30건에서 40건의 장을 본다고 하는데요. 네.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면서 피커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피커는 이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된 대부분의 유통 매장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배송 서비스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피커들이 연장 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이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배송 기사들은 이제 배달 중량이 늘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이 코로나19보다 과로로 먼저 쓰러지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코로나 국면에서 택배 기사들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죠. 네, 실제로 이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이 최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그동안 택배 기사들이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하던 관행을 제도화한 물량 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하시는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올해 보면 그 교통사고 증가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 네. 반면에 코로나19로 이 배달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이용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역대급 폭우로 큰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오토바이 배달이 계속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리한 서비스와 사업의 성장 속도만큼 안전도 보장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경찰과 정부도 이런 배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사와 협의해 이륜차가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하면 경각심을 갖도록 앱에서 알림이 울리도록 했고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다음 달부터 2달간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업계 일이 늘어나는 만큼 무엇보다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네, 좀 불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할까요? 네. 네, fulfillment. 네, fulfillment. 네. 네, 어떤 단어인가요? 이 판매 상품의 입고, 재고 관리, 분류, 배송 등 이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앞서 오프라인 전통 업체들이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 건 이처럼 풀필먼트 시스템 덕분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함과 동시에 배송까지 전 과정이 일괄 처리되니까 업무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배송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이 풀필먼트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발음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 풀필먼트가 조만간 유통업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회사가 좀 더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배송 서비스 덕에 소비자가 편리해진 만큼 배송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